저희 C 언어 프로그래밍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연산자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제어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연산자 세 가지 주요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까지만 해드렸는데, 그 연산자가 대표적인 게 에스트리크 연산자, 그리고 대괄호 연산자, 그리고 앰퍼센트 연산자. 얘는 주소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주소 연산자. 그리고 얘는 메모리 참조 연산자, 메모리 접근, 메모리 참조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메모리 참조 연산자. 얘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얘는 보통 인덱스 번호, 정수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참조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C 언어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오늘은 이거 내용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선 연산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변수 한 두 개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 가능한 수, 그리고 변경 가능한 수를 메모리상에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변수에 내용물을 출력하기 위해서 둘 다 정수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A, B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메모리상에 몇 바이트가 만들어지죠? 정수형,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짜리, 그렇죠? 4바이트짜리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트 형식을 이렇게 메모리상에 생성하고, 이 메모리의 이름, 변경 가능한 메모리의 이름을 A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물을 뭐라고 하죠? 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 A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주소 하나는 1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 그래서 주소가 몇 개가 있겠어요?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세요? 그래서 시작 주소가 1000이라면 이 메모리는 1001, 1002, 1003까지 이렇게 4개의 주소가 이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 좋아요. 두 번째 B도 20값을 갖는 메모리 B가 되겠네요. B. 그리고 시작 주소가 뭐가 되겠어요? 2000이라는 주소가 되겠죠. 만약 이거는 임의에 어디 할당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 위치부터 시작해라 라는 걸 지정하면 그 위치에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물리 주소가 아니라 가상 주소라는 개념인데요. 다음에 저희가 또 가상 주소에 대한 내용을 하고자 할 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의 주소가, 이게 4바이트니까 이것도 총 몇 바이트? 4바이트. 인트 형식. 형식이라는 건 이 데이터의 성질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가 정수 형식이면서 4바이트짜리, 이게 정수 형식이면서 4바이트짜리 데이터다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형식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트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소가 200이라면 2001, 2002, 2003까지 이렇게 4개의 주소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저희가 CPU의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이 중간 주소들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 뭘 이용해서 출력을 하냐면 바로 이 시작 주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소를 꼽아라 그러면 바로 이 1000이라는 시작 주소가 될 거고요. 이 B 메모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소를 꼽아라 그러면 2000이라는 시작 주소가 된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었죠. 이런 데이터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 어드레스, 그 다음 이 메모리의 실제 내용물을 나타내는 값, 데이터, 그리고 이 메모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량이라고 부르는 캐패시티. 그래서 얘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 A와 B가 메모리상에 이렇게 생성된다 그랬는데, 우리 주소 연산자를 공부했죠. 한 줄을 컨트롤 C, 캐럿을 위치한 상태에서 컨트롤 C,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정수를 출력하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주소를 출력하라고 하도록 하죠. 주소를 출력하라는 건 %p라는 포맷 문자라고 합니다. 포맷 문자. %p가 바로 주소를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주소를 출력하라. 그래서 얘는 A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출력하니까 변수 앞에 붙어서 이렇게 변수 앞에 붙어서 바로 옆에다 가죠. A라는 놈이 변수면 얘가 변수면 변수 앞에 뭐가 붙어서 %라는 다낭 연산자죠. P연산자가 하나인 다낭 연산자인데 변수 앞에 %가 붙으면 이 변수가 시작하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그림으로 말하면 B의 주소인 2000이 출력이 된 거고요. A의 주소인 1000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얼마 값이 출력이 될까요? A 값은 10, B의 값은 20, 그리고 A의 주소는 보시는 것처럼 1CFDCC, 그리고 B의 주소는 1CFDC0이 출력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쟤네들의 시작 주소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예요. C 프로그램에서는 이 주소들을 직접 가지고 놀기 때문에 C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대부분 이런 주소 연산자는 제공되지 않는데요. C 언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다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컨트롤 C, 컨트롤 KC, 컨트롤 홈, 엔터,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이 연산자와 밀접한 연산자, 연관성을 갖는 밀접한 연산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에스트리크 연산자예요. 자,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 앞에 붙어요. 이렇게 %가. 그런데 얘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변수 앞에 붙어서 주소가 되는데, 이 에스트리크 연산자는 어디만 붙을 수 있냐면 주소 앞에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수 앞에 붙죠. %는 얘는 주소 앞에 붙어요. 주소 앞에 붙어서 뭐가 되냐면 이 주소가 가리키는, 이 주소에 담겨져 있는 메모리의 참조, 그러니까 메모리의 내용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자, 여기를 좀 더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저희가 표기법으로 B의 주소라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고 얘는 B의 주소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 붙이면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니까요. 이렇게 붙이더라도 얘는 값이다. 상수값. 정확히 말하면 상수 주소 값인데 2000, 조금 전에 여기 써 있었죠. 얘는 200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A의 %를 붙이면 얘는 A의 주소다. 조금 전에 써 있었죠. 1000이다. 근데 아까는 막 1CFD00C 뭐 이렇게 이런 주소들이 출력이 돼 있었는데 왜 그런 주소들이 출력이 돼 있죠? 바로 우리가 주소를 출력할 때는 16진수로 출력을 해줘요. 저희가 잠깐 16진수 출력하는 걸 했었나요? %x 안 했나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이 문장, 위쪽 문장이에요. 위쪽 문장을 복사해서 붙이도록 하겠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포맷 문자에 어떤 문자가 있냐면 X라는 문자가 있어요. X라는 문자. 이렇게 X라는 문자. X 써볼까요? 그럼 얘는 10진 정수를 출력하라는 의미고요. 얘는 16진 정수를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10은 A죠. A. 16진수로 10은 A니까요. A가 출력이 되고 20은 16에서 자리 올림이 일어나서 14가 됩니다. 14. 아시겠죠? %x는 바로 16진수로 이 정수값을 출력하라는 포맷 문자가 되겠어요. 됐죠? 두 번째, 요 아래에 있는 주소를 출력했던 이 문장도 보이시죠? 이거를 컨트롤 C, V 이렇게 똑같이 한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주소를 출력하라는 건데 얘를 16진수로 출력해 준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여기다 X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요? X 똑같은 주소인데요. 이 주소와 이 주소를 포맷 문자로 얘는 주소를 출력하라는 포맷 문자, 얘는 16진수로 출력하라는 포맷 문자입니다. 물론 얘는 주소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죠. 주소니까
사실은 %x로 출력하면 안 돼요. %x로. 왜냐면 이건 정수를 출력하라는 건데 얘네들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주소니까 원래는 %x로 출력하라는 건 이건 틀린 코드와도 같다. 그런데 %x로 어차피 주소는 동일하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30FC F7cc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이시죠? 네. 저희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포맷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자세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연습하다 보면 늘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 줄 컨트롤 C V 해서 한 줄을 더 늘리고요. 이 X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X를 대문자로 써요. 그 다음 이 중간에 숫자들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쓸 일이 없는데 숫자를 쓰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8칸을 확보하고 이곳에다가 정수를 써라. 16진 정수를 써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0으로 채워라를 할 수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을 0으로 채워라. 이렇게 08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 모르면 도움말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제 거의 이제 콘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이건 16진수를 대문자로 표현하라는 뜻이고요. 이건 8칸을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비어있는 칸이 있다면 0으로 채워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 이 출력 결과는 출력해 볼게요. 출력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출력해주는 포맷 문자가 %p다. 주소를 출력하는 게 뭐다? %p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아직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주소가 32비트 OS의 32비트 애플리케이션 혹은 64비트 OS의 32비트 애플리케이션은 4바이트 주소 체계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16주소 8자리로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가 64비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64비트로 주소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8바이트로 주소가 표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릿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16개가 돼요. %p는 그걸 정확히 알아서 32비트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주소를 8칸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 64비트 주소라면 16칸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너무 많은 걸 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이 내용을 잠깐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어요. 자, 되도록 할까요? 저희가 정수를 출력할 때는 앞으로 %d로 출력을 한다. 주소를 출력할 때는 앞으로 %p로 출력을 한다. %p로 출력을 하게 되면 주소를 모두 다 16진수로 화면상에 나타낸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에서 저희가 여기 보면 %a가 있어요. %a가 아니죠. %a가 있죠. %a. 이 %a는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거든요.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 이 주소에도 형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그걸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선은 얘가 주소라면 여기다가 주소 앞에다가 뭘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변수 앞에다가 %를 붙이면 뭐가 되고요? 주소가 되고요. 주소 앞에다가 뭘 붙이면요? 애스트리크를 붙이면 다시 변수가 됩니다.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연산자 자체가. C 언어에서 다 연산자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연산자를 꼽아라. 그러면 이 두 개예요. 가장 중요한 연산자를 꼽아라.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 공간, 메모리 공간에 변경 가능한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약속했냐면 A라고 하자. A의 %에 애스트리크를 붙이면 바로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다시 됩니다. 이렇게. 다시 B의 %를 붙일 수 있어요. %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이 B 메모리가 시작하는 주소가 돼요. 주소가. 그런데 주소에는 뭘 붙일 수 있다고요? 애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일 수 있는데 애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그 주소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주소로 메모리를 참조한다. 그리고
이 주소로 이 메모리를 액세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접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p가 되겠어요. 이렇게 연산자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헷갈리실 필요 없고, 단지 컴파일러하고 저희가 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연산자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동일한 의미의 정의로 표현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소 앞에 뭐가 붙어서 에스테리크가 붙어서, 주소 앞에 뭐가 붙어서 에스테리크가 붙어서 바로 그 주소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컨트롤 C, V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얘는 정수를 출력할 거니까요. 저희가 D로 출력하면 되겠어요. D. 정수를 출력할 거니까. 그리고 이 앞에 뭘 붙일 수 있어요?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일 수 있죠. 에스테리크 연산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 얼마가 출력될까요? 당연히 10과 20이 출력이 되겠죠? 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출력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10과 20이 정확히 출력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연산자예요. 정말 중요한 연산자. 다시 메모리 공간의 이름인 변수에 %, 붙이면 뭐가 되고, 그 변수가 시작하는 주소가 되고, 다시 A라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 변수에 %를 붙이면 그 변수에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가 되고,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고, 거기다가 이 주소들에다가 누굴 붙이면, 에스테리크를 붙이면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로 이 주소가 만약 K라면, 이 주소가 만약 P라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에스테리크 P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여기가 K라면 이 메모리 공간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에스테리크 K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길동이를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고, 홍길동이 집에 가면 그냥 홍길동이가 집에 아들이 될 뿐이고, 똑같은 홍길동이를 의미하는 건데, 홍길동이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되는 것 뿐이고, 똑같은 홍길동이를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이 메모리를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 메모리를 부르는 용어가 다른데 뭐라고 부를 수 있냐? B라고도 이 메모리를 부를 수 있고, 메모리의 이름을 B라고도 할 수 있고, 메모리의 이름을 에스테리크 %B라고도 할 수 있고, 메모리의 이름을 에스테리크 K라고 할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죠? 한마디로 에스테리크 K에다가 50 넣어라 그러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이 메모리 공간에 50 넣어라는 거니까 B의 에스테리크 %B의 에스테리크 K에 모두 다 50의 메모리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중요한 연산자. 저희가 이제 포인터 가면 얘를 밥 먹듯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시고. 사실 그래서 이 두 연산자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의 이름, %, 붙이면 주소, 다시 에스테리크를 붙이면 변수, 다시 %를 붙이면 주소, 다시 %를 에스테리크를 붙이면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문장 이렇게 복사해 볼까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다음에 이 연산자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에스테리크 연산자는 누구와 같냐면 대괄호 연산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연산자입니다. 단 이 에스테리크는 어디 앞에 붙냐면 주소 앞에 붙어요. 주소 앞에 붙어서 이 주소로부터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괄호는 누구 뒤에 붙냐면 주소 뒤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수를 쓸 수 있는데 이 정수를 다음에 이걸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다음에 우리가 배열 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주소 연산자 뒤에 대괄호가 붙어서 숫자를 쓰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주소로부터 영도한 위치의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로 에스테리크 P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P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의 제로. 왜냐면 얘의 의미가 뭐냐? P에다가 0 더한 위치의 메모리의 이름이다 라는 뜻이에요. P라는 주소로부터 0 위치에 떨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얘와 얘는 완벽하게 동일하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건 배열 연산자를 할 때 다시 언급을 할 텐데, 그래서 컨트롤 C, V. 여기다가 저희가, 이게 주소잖아요? 주소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 대괄호 제로가 붙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괄호 제로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 저희가 연산자가, 피연산자에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우선순위라는 걸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 %B 이렇게 있고,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제로 연산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대괄호도 연산자고 %도 연산자거든요, 이렇게. 그럼 누가 먼저 결합이 되냐면, 사실 대괄호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결합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안 되죠. 왜냐면 대괄호는 어디 앞에만 붙일 수 어디 뒤에만 붙일 수 있다고요? 주소 뒤에만 붙일 수 있으니까 먼저 주소가 되고 연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소가 되고 연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결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대로 실행을 하면 컴파일러는 뭐지? 나 해석 못 하겠는데 이렇게 컴파일러 에러를 내겠죠. 해석 못 해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되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누구냐면 소괄호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멤버 참조 연산자라 그래서 점과 이 화살표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뿔뿔 마이너 이런 거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으니까 점점점 가장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은 게 바로 대입 연산자. 아시겠죠? 우선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는 뭐라고요? 바로 소괄호 연산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괄호를 이길 수 있는 동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주소다를 먼저 명시를 하는 거죠. 여기를 주소다를 먼저 명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직관적으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연산자를 저렇게 쓰려면 또 형식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저게 또 주소 형식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주소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저렇게 연산자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연산자들을 변수 앞에는 %가 붙여서 그 변수의 시작 주소를, 주소 앞에는 애스트리크나 주소 뒤에는 대괄호가 붙어서 그 주소로부터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페이지 C, 컨트롤 홈, 컨트롤 V. 좋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고요. 저희가 printf 정수를 출력하라. 똑같이 출력하는데요. A, B를 출력하고 이 사이에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보세요. asterisk %A. 얘가 누구죠? 그냥 A예요. 어렵게 쓴 것 뿐이에요. A. 그런데 얘를 100으로 바꿔라. asterisk %B. 얘를 200으로 바꿔라. 그럼 얘네들 출력하면 얼마나 출력되겠어요? 100과 200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력해보면 똑같이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초보 때는 꼭 뭐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직접 여러분들이 구조화하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메모리를 그려라 그러면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메모리는 순차적인 그 주소들을 갖기 때문에 메모리를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번지부터 점점점점, 얘가 4GB의 메모리 공간을 갖는다면 4GB, 32비트 같은 경우는 가상 주소가 최대 4GB의 크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주소가 얼마가 되냐면 F8개, FF. 그래서 F8개의 주소를 가져요. 여기가 가장 큰 주소, 1로 32개, 그러니까 1111 해서 32개가 있으면 바로 가장 끝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그려서 아무데나 이렇게 그린다라는 건 이 주소들 중 어딘가에 할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A 이렇게, 어딘가 할당이 된다. B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에 주소가 할당이 되는 거죠. C 이렇게. 한마디로 이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이 메모리들이 할당이 된다. 이게 인트 형식이라면 4바이트, 얘가 차형식이라면 1바이트. 이게 더블형 주소라면 몇 바이트가 되겠어요? 8바이트. 크기를 차지해서 메모리상에 할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시도록 하죠. 네. 이 메모리 그림을 꼭
정말 꼭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도 하고 자료 구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구조화할 수 없으면 거의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프로그램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자는 저희가 시프트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 연산자들이 있어요. printf 정수를 출력해 주세요. 우선 얼마로 할까요? 5로 할까요? 5로 저희가 0번째 비트만큼 시프트를 4개만 해보죠. 4개만 1, 2, 3, 4까지 5개네요. 5개 시프트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네, 이건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시프트 연산자. C 언어에서는 이 연산자는 시프트 연산자로 사용이 된다.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가장 위에는 5,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20, 40, 80 이렇게 2를 한 번씩 시프트 할 때마다 2를 곱해가는 것처럼 연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왼쪽으로 지금 시프트 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쪽 5를 얼마만큼 0번 시프트 해라 이런 의미인데 얘를 비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5는 이 진수로 얼마죠? 5는 101이죠. 그리고 이 앞에는 모두 다 0이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수, 양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비트는 0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똑같이 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에서 한 칸씩 밀어라. 0번 밀어라. 한 번도 안 밀리겠죠. 한 번도 안 밀고. 만약 여기를 뭘로 바꾸면? 1로 바꾸면 한 번 밀어라요. 한 번 밀어라. 그러면 얘는 이쪽 자리로 갈 거니까 1, 얘는 이쪽 자리로 갈 거니까 0, 얘는 이쪽 자리로 갈 거니까 1. 나머지는 모두 다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 비트는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놈 하나가 이제 밀리고 나면 비어있는 놈이 생길 텐데 얘를 얼마로 채우냐? 0으로 채워요. 0으로 채우죠. 그리고 우리가 10진수 한번 해볼까요? 512. 이게 무슨 뜻이죠? 얘는 10의 0승 자리, 얘는 10의 1승 자리, 얘는 10의 2승 자리.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의 1승이 몇 개 있대? 1개 있대. 얘는 10의 0승이 몇 개 있대? 2개 있대. 얘는 10의 2승이 몇 개 있대? 5개 있대. 이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10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진수 마찬가지. 이진수. 예? 10진수인 것처럼 이진수가 10, 10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2의 0승의 자리거든요. 얘는 얼마예요? 2의 1승의 자리. 얘는 2의 2승의 자리. 얘는 2의 3승의 자리죠. 무슨 뜻이냐면 얘는 2의 0승이 하나도 없대요. 얘는 2의 1승이 하나 있대요. 2의 2승이 하나도 없대. 2의 3승이 하나 있대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네, 그 값이, 그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가 몇 개 있다고요? 10의 2승 자리. 5란다. 10의 2승 자리가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500 더하기 크기로 나타내면 10의 1승 자리가 몇 개 있대? 1개 있대. 10 더하기 크기로 따지면 10의 0승 자리 1이죠. 1이 2개 있대요. 다 더하면 얘의 크기가 되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늘어날 때마다 10씩 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밀면 얘네들이 모두 다 1비트씩 시프트를 할 거니까 한 번씩 밀 때마다 얼마를 곱하는 거와 똑같냐면 2를 곱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n번 밀어라 그러면 n의 2의 n승만큼을 곱해라 라는 소리와 똑같다. 그럼 반대로 밀으면 이제 반대로 밀어볼게요. 네, 맞아요. 나누기가 되겠죠. 나누기가 2로 나누기가.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복사해서요. 부호만 바꿔볼게요. 부호만. 이제 오른쪽으로 밀어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밀어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라.
오른쪽으로 밀어라. 오른쪽으로 밀어라. 했어요? 그러면 5에서 얼마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냐면 2.5 이런 거 안 되고, 네, 이런 시프트 연산자는 정수에만 가능하거든요. 왜? 자릿수의 정수만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미 그 실수형은 가수 지수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를 하는 순간 이 데이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모든 비트 연산은 뭐만 가지고 놀 수 있냐면 정수만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C 언어에는 수치형으로는 정수와 실수형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실수형은 비트 연산이 절대 안 된다. 비트 연산을 하는 순간 데이터가 아작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자, 얘를 이쪽으로 밀어보죠. 그러면 다 밀리겠죠. 이쪽으로 다 밀려서 결론은 1이 이쪽으로 오겠죠. 0은 이쪽으로 오니까 0, 1, 0.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내 메모리상에 저장될 수 있는 내용물인데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없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죠. 2. 2.5가 아니라 2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밀었어요. 다시 한 번 밀면 0, 0, 1이 돼서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밀면 얼마가 되겠어요? 네, 0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아무리 밀어도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음수를 밀었을 때는 음수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1로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호 비트로 채우기 때문에 얘는 양수니까 밀면 0으로 채우는데 음수일 때는 밀면 부호 비트가 1이라서 1로 채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음수를 시프트 하는 경우는 아직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프트 연산자 간단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저희가 주요한 연산자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 3학년 연산자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연산자 가도록 하죠. 저희가 하나는 프린트 10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10 이렇게. 또 하나는 프린트 20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20을 이렇게 10과 20을. 그러니까 10과 20을 모두 다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성립하면 10을, 성립하지 않으면 20을 출력하고 싶어요. 예로 인트형 n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n이라는 데이터가 50보다 크면 10을, 50보다 크지 않으면 20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n이 50보다 작니? 이렇게 50보다 작니? 아까 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대로 만들어보죠. 너 50보다 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물음표를 쓰고 여기는 콜론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끼는데 별거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50보다) 크니? 이렇게. 프린트 너는 10을 출력하고 프린트 너는 20을 출력해라. 이런 문장이거든요. 네. 이때 여기는 연산자가 누구냐면 얘와 얘예요.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조건부, 조건을 따져요. 조건은 항상 true 아니면 fals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영역은 참의 영역, 이 영역은 거짓의 영역. 이게 한 문장이라서 세미콜론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에 세미콜론이 마지막에 붙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 중에서는 얘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고 얘만 남고, 이 문장이 거짓이면 이 문장 중에서는 얘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문장, 참 문장. 응? 얘가 참의 문장, 이건 거짓의 문장. 그래서 다시 이 조건이 지금 여기 50이었는데요. 제가 혹시 틀리면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주세요. 언급을. 여기는 50이죠, 50. 자, 50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n이 100이니까 당연히 참이죠.
참이니까 이 문장 중에 누구만 남아요? 다른 거 다 빠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참 문장만. 아시겠죠? 거짓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얘를 10으로 바꾸면 거짓이 되겠죠? n이 50보다 크니 거짓일 거니까 지금 출력하면 누가 출력되게 돼 있냐면 20이 출력되게 돼 있죠. 저희가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어떤 크기를 비교하고자 할 때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여기는 10이 있고 인트형 b는 20이 있어요. 그런데 맥스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보다 b가 크니 그럼 a를 남기고 아니니 그러면 b를 남겨.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맥스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값을 출력 때 이걸 하고 싶다는 거죠. 해보세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자, 모든 연산자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대입 연산자. 그렇죠. 대입 연산자. 좋아. 어찌됐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B보다 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니 그럼 A를 남기고 아니니 그러면 B를 남겨라. 그리고 이 문장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산이 먼저 되는데 이 연산 중에 조건을 판단해서 A가 크면 이 문장에서는 누구만 남고 있어요? A 세미콜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참이면 이 중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다 지워지고 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면 여기는 뭐만 있어요? 다 지워지고 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를 조건 연산자 혹은 이게 이제 사막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사막 연산자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조건 연산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와 같이 조건을 판별할 때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제어문을 공부할 때 제어문에서 간단한 식은 이와 같이 연산자를 써서 표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연산자는 사실 다 공부했거든요. 주요 연산자들은 저희가 대입 유 연산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곱하기 시프트 뭐 이런 는이 들어간 이런 이항 연산자들 쭉 공부했고요. 저 제일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단항 연산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퍼센트 산술 연산자들도 공부했고요. 비교 연산자 같니 같지 않니 뭐 크니 작니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 뭐 이런 것들 배웠죠. 그 다음 중요한 저희 에스트리크 연산자 그리고 M% 연산자 그리고 대괄호 연산자 그리고 저희가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시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시프트 연산자도 공부를 했죠. 시프트 연산자 얘는 왼쪽으로 밀어라 얘는 오른쪽으로 밀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연산자들 주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애우라는 거 있었는데 생각나세요? 애워야 한다. 논리 연산자 있었잖아요. 논리 연산자 AND or not, XOR 벌써 까먹은 거 아니겠죠? 그래서 자 AND는 값에 대한 AND 연산자 그 다음 OR 연산자는 값에 대한 OR 연산자 그 다음 XOR는 없고요. not는 이렇게 느낌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에 대한 논리 연산, 비트끼리 모든 비트를 각각의 자릿수끼리 AND 연산 그리고 얘는 모든 비트 자리끼리 OR 연산 모든 비트 자리끼리 XOR 연산 그리고 모든 비트를 NOT 시킬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사실 논리 연산이라는 건 참 거짓말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참 거짓의 결과치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연산이 true 아니면 false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해서 뭘 낸다?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얘는 비트 연산이라고 부르지 일반적으로 논리 연산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비트 논리 연산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비트 논리 연산, 비트 자리끼리
논리 연산을 해서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트 자리끼리 true 아니면 false로 연산을 해서 뭐를 빼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값을 빼는 거예요. 값이 만들어져요. 결론적으로는 비트 자리끼리 true, false 연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값을 뺀다. 저희가 요 정도 연산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들. 아직 멤버 참조 연산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조체 같은 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상태에서는 뺐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요 정도 우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시고,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실 뭐 문법들만 막 배운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C 프로그래밍을 좀 연습해 볼 수 있냐면 최소한 포인터, 배열, 함수까지는 가야 C 언어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명령들을 함수 단위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연습답은 연습을 해볼 수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차근차근, 빨리 가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갈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어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어문은 C 언어는 정말 간단한 언어라서요. 몇 개 없어요. if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if else문, 그리고 스위치, case문, 그리고 goTo문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만약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저는 일부러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goTo문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거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이제 한 18년 가까이 했는데 고트를 한두 번 정도 써본 것 같아요. 하여튼 고트는 써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얘를 빼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제어를 왜 해야 되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명령어들과 데이터들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령어가 데이터로 이루어지죠. 명령어가 데이터로 이루어지는데 명령어가 만약 5개라면 이 프로그램의 명령어가 5개밖에 없어요. 1번 명령, 2번 명령, 3번 명령, 4번 명령, 5번 명령 이렇게 5번 명령 이렇게 5개 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CPU에 의해서 1번 명령이 실행되고 그럼 또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타이밍에 2번 명령이 실행돼요. 타이밍에 또 똑같은 타이밍이 되면 3번 명령이 실행되고 또 똑같은 타이밍이 되면 4번 명령이 실행돼요. 또 똑같은 타이밍이 되면 5번 명령이 실행돼요. 그래서 모든 명령이 실행되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이라는 건 우리가 메모리상에 띄우는 작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CPU가 이 메모리상에 떠있는, 메인 메모리에 떠있는 명령들을 하나씩 읽어가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종료하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프로그램을 정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죠. 저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실행되지, 종료되지 않잖아요. 왜 종료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사용자가 쓰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쓰고 있는 동안에는 종료를 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야 종료해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까지 얘가 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콘솔용 프로그램으로 다음에 만들어 볼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다가 내가 이 3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 4번을 건너뛰어야 될 수도 있고 2번에서 5번으로 건너뛰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순차적으로만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1번, 2번을 실행하다가 만약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 다음 3번, 4번, 5번 명령을 실행하면 되는데
이변 명령을 실행하다가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4번, 5번을, 3번, 4번을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종료 명령인 5번으로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조건들을 판단해서 그 조건에 맞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때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이렇게, 저런 상황이 되면 너는 저렇게, 이런 그 문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금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2번과 3번, 4번 명령을 10번 반복해라 그러면 이 명령을 10번 써도 되는 거거든요. 10번 써도 똑같이 실행을 하는 건 똑같을 텐데, 그런데 10번은 가능하겠지만 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출력해라 그러면 손가락 깨지겠죠. 이거 복사하기도 엄청 힘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든가, 또 이 횟수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행을 해놨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언제 끝낼지 알아요, 몰라요?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발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언제 끝낼지 알 수 없죠. 한마디로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거든요. 뭐 이런 거요. 내가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언제 종료할지 몰라요. 왜? 그건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하는 문제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또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되 다음에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에 의해서 실행 시간에 결정되거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실행 시간에 그 횟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루프문이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저희가 제어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